KBS 역사 스페셜은 2009년도에 방영되었는데 원래 한 3월달에 이게 유튜브로 올렸더라고요. 올려서 제가 찾아보고 이걸 넣었는데 이 제목이 처용의 정체, 처용은 누구인가? 그래서 신라 처용과 화랑 역신을 물리치다. 이 처용이 화랑과도 관계 있는 그런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내용에 처용, 이건 고처자 아닙니까? 고처자 얼굴 영자. 그런데 이 처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차차웅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차웅은 남해 왕의 칭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차웅은 무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의미인데 제사장이고 정치를 겸하는 군장일치 시대의 칭호를 차차웅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차웅은 무속의 원어 차차웅이고 이 차차웅에서 차웅이 나왔습니다. 차웅에서 자충에서 처용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용은 울산 지역의 화랑계통 주술집단의 주술적인 힘으로 역병을 물리치고 철고자 한 간절한 민중의 마음을 표현된 설화의 주인공이다. 그 당시에 이 역병이라는 것은 천년두를 비롯한 열병을 의미합니다. 홍역, 천년두. 그런데 그 당시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세균으로 전염된다는 병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 역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술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용을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표현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용은 삼국 통일 전쟁 과정에서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 나서 신라가 통일할 때까지 약 18년간 삼국 통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사람, 일본도 참여하는 동아시아 최대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아직까지 치열한 전쟁, 많은 인원이 동원된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그 당시 이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인적 교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천년두가 신라, 일본에 널리 전파되어서 그 천년두를 주술적인 힘으로 퇴치하고 한 처용은 바로 주술적인 술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처용에서 처용무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처용무는 민속무로 확산되고 이 조선 시대에는 궁중에서 오방처용무라고 큰 행사가 있거나 그 다음에 왕의 회갑이나 칠순잔치이거나 할 때 항상 이 처용무를 추었습니다. 처용무를 추어서 왕의 장수를 기념하고 역신병을 물리친 그런 의미로 처용무로 이 처용무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쫓는 사내의 처용은 누구인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앞 내용에 이어서 강의할 내용은 이제 이게 처용과 망해사 부분. 첫째는 왕이 울산 바닷가를 대운포라고 이름 짓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왕이 동해용의 아들 처용을 만나는 과정. 처용의 관용에 대한 역신의 사제. 그리고 왕이 보석정 행차 시 남산신의 춤이 왕에게만 보였다는 내용, 이렇게 5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처영랑 망해사. 그 망해사는 동해용을 처영의 아버지가 여기에는 동해용이다. 그래서 동해용을 위해서 지은 절이 망해사입니다. 첫째, 왕이 경포는 울산 지역인데 이름을 짓게 된 배경입니다. 제49대 흥강대왕 시대, 제49대 흥강대왕의 시대래. 그래서 흥강대왕은 15세에 왕위에 올라서 12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7살쯤에 병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흥강왕은 38대 원성왕의 그 후손, 전번 시간에 강의한 원강왕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흥강왕도 원성왕의 후손이고 경문왕의 장남입니다. 자, 경사지 어에네. 자, 이 자는 몸으로부터 출발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놔도 포항에서 대구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할 적에 항상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경사지 어해네. 서울부터 해내는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뭐뭐부터 뭐뭐에 이르기까지. 비옥 연장 무일초. 이거는 빽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이 빽빽하게 담장으로 연결되어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 초가집이 없었다는 것은 전부 다 기와집이었고 그 당시에 아주 풍족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라 통일하고 100년간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전성기 최고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시기가 바로 통일 이후의 100년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가 구절 도로, 이 생왕생자입니다. 풍악, 노래, 그러니까 악기를 이야기합니다. 풍악과 노래가 길거리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평화시대, 아주 풍족한 큰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무조어 사시, 바람과 비가 사시사철 순조로웠다. 그러니까 큰 가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게 오지 않고 아주 농사도 잘 되었다. 그런 어시대왕 유경포. 이때 어시, 항상 말이죠. 이때 할 적에 어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어시, 이때 대왕이 흥강대왕이 계운포에 유는 놀러 갔는데, 이 계운포는 제학성서남, 학성의 서남쪽이다. 왕장환가, 왕이 수레를 타고 돌아올 때, 이제 여기 놀러 갔다가 돌아올 때, 주헐어 정견,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홀운무 명예, 홀운무, 구름과 안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두워졌다. 구름하고 안개가 갑자기 많이 끼어서 날씨가 컴컴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실도로, 길을 잃어버렸다. 괴문좌우, 왕이 회의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일관주운, 정치는 사람 일관이 진언하여 말하기를 차 동해용 소변야, 이것은 동해용의 소변, 변하다, 소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 소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는 소행하고 비슷하면 소변야, 의행, 성사의 대지, 마땅히 의자입니다.
앞에 나오면 마땅히라고, 문장이 앞에 나오면 마땅히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행하여 이 해지, 이제 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을 좋은 일을 행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의시칙유사, 이에 왕이 관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위용 창불사 공겸, 용을 위하여 그러니까 용이 변덕을 부리니까 용을 위하여 절을 지으면은, 이 근처에 절을 지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절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령이출, 바로 명령을 내려 시행하겠다. 명령을 내렸다. 바로 명령을 내리자 운계산무,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흩어졌다. 인명대원포, 그래서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흩어지니까 이 뜻에 따라서 대원포라고 이름을 지었다. 왕이 동영 아들 최영을 맞아. 그래서 왕이 이제 용을 위하여 절을 지어라고 하니까 동해용이 이제 기분 좋겠죠. 자기 일을 위해서 절을 짓는다 하니까 동해용이 기뻐서 내 솔칠자 현노 가전 7 아들을 거느리고 왕의 수레 앞에 나타나서 찬덕 건무 주악, 덕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기일자 수가입경, 그 7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임금을 따라와서 서울로 임금을 따라와서 보좌 왕정, 왕의 정치를 보좌했다. 그래서 이 보좌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책에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설 중에 주술로 병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말 처형, 그 이름을 처형이라고 하였다. 왕이 미녀처지, 왕이 아름다운 여자를 처형의 아내로 삼게 하고, 용유기이, 이제 처형이 그 주술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경주에 머물러 있게 하고자 우사 급관직 하고자 관직, 그 신라에는 17관등이 있는데 17관등 중에 9관등 9번째의 관직을 주었다. 기처 진미, 처형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다. 역신헌모지, 역자는 돌림병력, 이 역자는 전염성이 강한 병을 쓸 적에 이 역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역신이 처형의 아내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무하여 변위인, 사람으로 변하여 야지기가 밤에 그 처형의 집으로 가서 절여지숙, 절 몰래, 우리 절도 몰래 하는 거를 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여지숙, 몰래 그 집에 가서 처형의 아내와 더불어 잤다. 처형자 외지기가, 처형이 밖으로부터 자기 집에 오니까, 자자으로부터 뭐뭐까지 집에 와서
견침유이인 침실 자리를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다. 내 장가작 무이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물러 나왔다. 앞에 이제 처용이 노래를 부른 그 처용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처용가는 노래는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동경명기 월량 야입이 유행여하. 동경, 요 빨간 글씨는 뜻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동경은 서울이지 않습니까? 동경 밝은 달에, 요 까만 글씨 기량이 여하는 음만 빌린 겁니다. 음만. 달에 하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 애의 의미가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동경 밝은 달에 밤들도록 놀며 다니다가, 또 신청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했고, 황최강이라는 분은 이 장가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들도록 놀며 다니다가, 그래서 큰 의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임양사, 침이, 경곤, 각오이, 사지양라. 들어왔어. 또는 들어왔다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양사는 그냥 왔어.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경본 다리가 4개더라.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4시여라.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4시더라. 넘기시죠. 이힐은 오하의 질고, 이힐은 수지하 응고. 이 자는 잘 안 쓰이는 말인데 클힐자라고 얘기합니다. 클힐. 둘은 내 것이고 오하의 질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가? 황폐한 선생은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네 것인가? 본이 오하시 여마은, 본이 오하시 여마은 탈질양을 하여위리고 본래 나왔지 않습니까? 내 것이 엄마는, 본래 내 것이 엄마는 빼앗음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래서 본래 내 것이지만은 빼앗음을 어떻게 하오리? 이 숫자, 요거는 안 들어가야 될 글자는 본디 내 것이었만 빼앗음을 어떡하리꼬. 그래서 앞에서 이 처용의 의미는 우리 책에도 여기 책 보시면 427, 8페이지인가 보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처용의 의미는 버스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액을 쫓기 위해 정을 대보름 전날 밤에 길에 버린 풀만 버스합이 초용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 초용놀이라는 거 뒤에 보면 아시게 나올 건데, 초용놀이라는 것도 이 처용에서 유래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은 이 처용이니까 이 용용자로 의미를 해석하면은 용이 머무른 장소, 그러니까 용이 머무르는 곳 처용에서 처용, 용이 얼굴용자로 바뀌었다. 그렇게. 가면, 이 처용을 또 가면이라고 하면은 알 바가지에서 하가 생략되어 처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자충,
용신제의 사제자인 무당으로 무성의 본래의 말인데 차차웅, 차웅, 자충, 처용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처용남은 또 이재술에 능한 이슬람 상인이다. 그 얼굴 보면은 좀 뭐 이슬람 사람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역신의 의미는 황배강 선생은 분쟁, 위협, 타락, 질병 등의 부정적 가치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왕과 대립되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다. 환락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김원경이라는 분은 열병적 천년두, 홍역 학기를 의미한다. 그 국어사전에는 역신 치면은 이 천년두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두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천년두를 관장하는 신이다,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년두는 이게 한자가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준 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자연스러운 그런 병이라는 뜻으로 천년두, 요거는 곰보, 얼굴이 물집 생겨가지고 얼어가지고 곰보가 되는 거를, 그런 병을 두란 두창 칼직에 이 두자는. 그래서 이 역신을 천년두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용실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그래서 KBS 아까 스페셜에 딴 데는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스페셜 내용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그 660년 백제가 멸망한 그 18년 동안에 멸망하고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칠 적에 당나라가 18만 대군을 소정방이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고, 또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도 수십만 명이 왔다가 군사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는 서역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서역인들에 의해서 천년두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천년두가 전쟁을 계기로 신라와 일본에 전파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그 천년두를 막을 방법을 주술적인 힘에서 찾았다라는 것이 이 서영설화의 시대 내용이라고 보죠. 그래서 신라 일본의 천년두 발생 기록은 37대 선덕왕, 46대 문숭왕이 질진으로 1-2주 만에 사망했다. 이게 열병이 두 왕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질진이라는 말은 열병을 의미합니다. 열병. 그리고 속일본기에는 일본의 유명한 역사책 일본 서기하고 속일본기가 있는데, 속일본기에는 735년에 일본 규수 지방에서 완두창으로 인근의 절반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은 전쟁 크게 외부 침략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도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속일본기에 자세히 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년두를 완두창이라고 하는 것은 완두통만한 물집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집이 이제 아물고 나면은 공보가 된다는 의미로 이 완두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규수는 규슈라기도 하고, 규수는 제일 일본은 섬 4개가 나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일 서쪽에 있는 부산하고 제일 가까운 섬이 바로 규슈입니다. 그래서 저기 삼국 유사의 내용과 비슷한 이런 내용이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흥광왕 5년 봄에 879년 3월에 왕이 동쪽의 주군을 순행하던 중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 넷이 왕의 수레 앞에 나타나서 노래와 춤을 추었다. 그들의 모양은 무섭고 차림새가 괴상해서 사람들은 산과 바다에 사는 정령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냥 뭐 김부식이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에 남겼지 않느냐. 그래서 처형은 이제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두고 만든 서락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조선궁중 호방 처형무. 처형무에서 궁중에 세종 때 악각개범이라고 우리나라의 음악을 정리한 책이 악각개범이지 않습니까? 악각개범에 처형무가 나오는데 이 오방처형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오방은 5방위를 나타냅니다.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오방 5방위를 나타내고 그 방위에 따라서 또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동쪽, 적색, 남쪽, 황색, 중앙, 흑색은 북쪽, 흰색은 서쪽, 뭐 동청룡, 서백꽃, 국현무, 남주장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옷 색깔을 요렇게 입고 여기에 머리에 모란꽃이 또 뭐 귀신이 싫어한다 하는 꽃이 모란꽃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란꽃을 이렇게 꽂고 옷을 색깔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발도 뭐 규격, 그때 이 조선시대의 오방처형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한다, 복장은 어떻게 한다,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 이 춤을 추는 거는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역신을 쫓아내는 이 춤 모양이 많은 동작을 이루고 있다. 여기 제6놀이 여기 집으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동전을 딱 꽂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이걸 버립니다. 길거리에 버리면 아이들이 동전을 주워 가지고 지금 입마이 보겠다 하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이 인형을 막 발로 차면은 드들드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이게 역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신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병이 열린다, 재앙이 액을 막는다 라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처형의 관령에 대한 역신의 사제, 시신현형이에 역신이 모습을 나타내어 괴어 전왈, 처형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오선 공지처 금분지, 내가 공의 처를 탐낸 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불견노, 그러나 공은 화내지 않고 감히 미지, 화내지 않는 모습에 감탄을 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서금 이후 맹세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처형의 관용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맹세하겠다. 그 내용이 견화 공지형용, 공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굴립기문이, 그 집에 처형의 화상이 그려진 문에 그려진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인차 국인 문척 처형지형. 그래서 당시의 나라 사람들이 처형의 형상을 문에 붙여서 이 벽사 진경, 사악함, 질병이나 뭐 나쁜 것들을 피하고
좋은 것, 경사스러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이렇게 처형을 얼굴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왕기환, 왕이 돌아와서 내복 영취산 동록 성지지사, 영취산 동쪽 기설의 좋은 땅에 절을 지어서 절을 지으니 망해사라고 하였다. 역명 신방사, 또 신방사라고도 하였다. 내위 용이 지야, 용을 위하여 지은 절이다. 그 망해사는 지금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부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형과 관련된 그 유물 중에 이 처형 가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얼굴의 모양을 만든 가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금동 문고리도 이게 귀신 형상을 냈지만 처형의 형상을 본던 것이 아니냐. 이거는 지면나 도깨비 형상을 한 기와입니다. 기와인데 이것도 처형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알려줍니다. 다섯 번째, 왕이 포석적 행차시 남산신이 춤춤이 왕에게만 주었다. 우행포석정, 왕이 포석정에 행차할 때 남산신현 어전, 남산신이 임금 앞에 나타나서 춤을 추었는데 좌우 불견, 옆에 있는 척근들은 보지 못하고 왕독 견지, 왕 홀로 춤추는 것을 보았는데 유인현 무어전, 여기 인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신을 의미합니다. 이 신이 왕 앞에서 춤을 추어 보이니 왕자 유무, 왕도 따라서 스스로 춤을 추었다. 이상시지, 춤을 추었는데 이 신이 보인 모습에 따라서 춤을 추었는데 신지명 혹왈상신, 신의 이름을 혹은 상신이라고도 하고 고지금국인 전차무,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라 사람들도 이 춤이 고려시대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전차무. 월 어무상심, 이 춤 이름을 어무상심이라고도 하고 혹왈 어무산심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또 이야기하기를 기신출무, 신이 추었는데 심상기목, 그 모양을 상심이라고 하고 명공모각, 모양을 본떠서 새기도록 하여 이시 후대부터 상심이라고 불렀다. 혹은 상연무라고도 하였고, 잔의 기형 징지, 그 형상을 칭하여 우행의 금강명시, 또 금강령에 행차하였는데 이 금강령은
보문 들어가는 그 입구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금강령에 행차하였는데 북악신 정무, 북악신이 춤추는 모습을 나타내요. 명옥덕음, 이 춤추는 모습을 옥덕음이라고도 하였고, 우동례 전연시, 대궐에서 잔치를 베풀 때 지신 출무, 지신이 춤을 추어 명지백급간, 이름을 지백급간이라고도 또 해요. 억업집운, 이 억업집이라는 책은 전해 내려오지 않는 책입니다. 우시 산신 근무, 이때 산신이 춤을 추어 창가운 노래를 불렀는데, 지리다 도파 등자, 지리다 도파 등이라고 하였는데, 개은이 지리국장, 모두 이 말 모두는 나라를 다스리는 현명한 사람들이 지이다도, 신라가 망할 것을 알고 미리 다 도망하여 도읍 장파 운이야, 장차 도읍이 파괴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내 지신 산신지 국장랑, 지신과 산신은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그 장무의 경지, 춤을 추어 경계를 하였는데, 춤을 추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국인부로 그 신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위위연서, 이런 춤들이, 신이 추는 춤들이 상스러움을 말한다고 잘못 알고 탐락 자심, 더욱더 쾌락에 탐닉하여 고국종마,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